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머리 여드름에 대한 콘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 여드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이상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에서 여드름이 난다? 라는 게 대부분한테는 조금은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머리 여드름은 진짜 머리 여드름 나본 분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소스를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 주위로 나는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머리 주위로 나는 여드름은 첫 번째는 머리, 그러니까 두피 자체에 나는 여드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피가 아닌 머리 라인을 따라서 나는 여드름들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모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머리 여드름의 원인을 볼게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카락, 두 번째는 마찰, 세 번째는 위생, 네 번째는 지루성 두피염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카락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이 애초에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면서 머리 끝부분 있죠. 머리카락의 끝부분. 그 끝부분이 피부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때 이제 여드름이 유발되는 겁니다. 머리 끝부분이 이마나 아니면 다른 피부를 콕콕 찝게 되면서 그때 자극이 발생하게 되죠.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이 유발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드름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지가 분비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머리카락 되게 나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이마랑 마찰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머리카락 끝에 묻어있던 피지와 그리고 이마의 피지가 만나게 되면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때 피지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마찰로 인해서 여드름이 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애초에 내가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피지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드름보다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주제로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머리에 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랑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파보도록 할게요. 자, 해결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경구용, 그러니까 입으로 드시는 항생제를 바르시는, 그러니까 항생제를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항생제를 드시면서 더 이상 염증이 피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법 자체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되게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효과를 유지시키기가 사실 힘이 들고, 그리고 피부과를 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부위에 동일하게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이 방법은 완벽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샴푸를 쓰는 방법이 있으신데, 이때의 샴푸는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샴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샴푸 말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샴푸가 항생제 역할을 하고 모공을 열어가지고 어떤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샴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샴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고인데요. 드시는 걸로도 안 되면 연고를 한번 발라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연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서 되게 오래 남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고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근데 이 피부과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샴푸를 쓰시거나 연고를 바르시거나 항생제를 드시거나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건 피부과를 방문하는 거예요.
네,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내 피부 상태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에 뭐가 제일 가장 맞는 진단법이며 그리고 치료법인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자, 결국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 그러니까 우리 피부나 건강에 어떤 위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좋은 해법은 첫 번째, 머리카락이 일단 이마에 닿지 않도록 머리를 오픈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마를 넘긴다라고 요즘은 잘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마를 넘겨주세요. 항상 생활을 하실 때. 네. 특히 자기 전에는 이마는 반드시 오픈된 상태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왜냐면 피지 분비 상태가 되게 높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높기 때문에 피지를 좀 줄여주시는 것도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지는 항상 줄일 수 있을 때 줄이셔야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꼭 화장품 바르실 때 뭐 다른 곳에 보습한다고 해가지고 이마나 콧등이나 턱에 이제 보습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마나 이런 턱 쪽에 유존이 되는 부분에 굳이 그렇게 많이 모이스처를 안 해도 되세요. 왜냐면 이미 토너나 에센스, 세럼을 사용하고 충분히 보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존,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배합하고 있는 유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케어가 더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나는 여드름의 대부분은 우리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 안 해서 나는 여드름이 대부분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왜냐면 오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화장품을 포기해서 독학을 함으로써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주변에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명백한 원인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짧지만 굵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머리 근처로 여드름이 나시게 된다면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에 맞는 케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케어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7일, 저는 11월 18일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